자, 이번에는 두 번째 시간 가산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산세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첫 번째 보셔야 되는 게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 가산세입니다. 그래서 자, 얘 같은 경우에는 먼저 이제 원천징수 의무자에 대해서 적용을 하게 되는데, 자, 먼저 얘 같은 경우에는 원천징수 의무자가 원천징수를 하지 않았거나 또는 하지 않았으면 당연히 납부하지 않았겠죠, 원천세를. 그래서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하는 가산세다. 자, 먼저 이제 보셔야 되는 게 원칙은 뭐냐면 위에 첫 번째, 미납세액 또는 과소납부세액 3%,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미납세액 또는 과소납부세액의 경과일수 곱하기 0.02%, 이거 더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떤 걸 나타내냐면, 위에 그 3%는 뭐냐면, 원천 징수를 하지 않은 행위에 대한 의무 불이행 과태료 성격이고, 그 다음 밑에 경과일수 곱하기 0.02% 뭘까요? 얘는 뭐냐면, 바로 연체자 성격입니다. 그래서 과태료와 연체자가 합산이 돼가지고 과세한 게 바로 원천징수 납부 불성실 가산세다. 자, 얘 같은 경우, 한도 같은 경우에는 미납세액 또는 과소납부세액의 50%를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만약에 납부 기한의 다음 날로부터 납부 고지일까지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은 10%를 한도로 한다. 그다음 적용 한도는 이거는 5년치만 적용을 하고 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일단 적용하지 않는다. 그리고 만약에 체납된 국세의 납세 고지서별 세무필세액이 15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거 위에 있죠. 위에 이거. 의무불이행 과태료는 적용하지 않는다. 이게 이제 여러분이 아셔야 될 기본 내용이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근로자에 대해서는요, 원래 원천징수의무는 근로자가 아니라 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 의무자한테 있기 때문에, 근로자한테 적용을 할 때는, 이 중에서 위에 이거 밑에 거 있죠? 얘만 적용하는 얘기예요. 납부 환급전 가산세만 적용하는 건데, 얘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은, 미납세 또는 과소납부세액의 경과일수 곱하기 0.02%죠? 어떤 거예요? 여기서 밑에 거, 연체자 성격의 가산세만 적용을 한다. 그 다음에, 원천징수, 납부 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적용 제외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지급명세서 제출이 있는데, 얘 같은 경우에 먼저 제출 기한을 좀 보면은, 제출 기한 같은 경우 원칙은 이제 지급일에 속하는 과세기한 다음 연도 3월 10일까지, 그 다음에 휴업, 폐업 또는 해산하는 경우에는 휴업 또는 폐업, 해산에 속한 날의 다음 달 말일까지, 그 다음에 근로소득을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다음 연도 3월 10일까지 제출하는 게 원칙입니다. 원칙이고, 그 다음에 제출 방법 같은 경우에는 홈택스를 이용한 전자제출 대상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면 작성, 종이로 작성해서 제출해도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홈택스를 이용한 전자제출 대상자는 이거는 이 네 개는 얘네는 무조건 홈택스 신고가 원칙이에요. 원칙이고, 서면 작성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소규모 사업장이죠. 지급명세서 매수가 50명 미만인 자, 직원이 얼마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상시 근무하는 근로자 수가 10명 이하인 자, 얘네 같은 경우에는 종이로 신고도 괜찮다. 그런 얘기고, 어쨌거나 이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갖다가 이때까지 제출해야 되는데, 제출하지 않으면은 이때도 가산세가 나와요.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가산세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미제출을 한 경우,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거기 원래는 신고했었어야 되는 지급 금액의 1%, 그 다음에 제출했는데 불분명하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죠. 이때도 마찬가지로 불분명 또는 사실과 다른 금액 1%, 그 다음에 제출하긴 했는데 원래 제출해야 되는 기간보다 늦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이때는 3개월 이내 제출하는 경우에는 반을 깎아줘서 0.5%, 반대로 말하면 3개월 이후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미제출을 봐서 1% 그대로 지급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불분명한 경우, 이게 어떤 경우냐를 볼 건데, 불분명한 경우에는 첫 번째가 뭐냐면, 첫 번째가 제일 중요하죠. 지급자 또는 소득자의 주소, 성명, 납세번호 등을 잘못 기입하여 상호대상을 불가능한 경우죠. 이게 왜 그러냐면, 지급 명세서를 통해서 회사 입장에서는 이제 누구한테 얼마를 지급했다라고 신고를 하고, 그럼 그걸 기반으로 해서 소득 귀속자에게 과세관청에서는 과세권을 행사를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지급 명세서에 소득자의 주소, 성명, 납세번호 등이 잘못 적히면 어떻게 될까요? 정당하게 과세관청에서는 과세권을 행사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행사할 수 없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어떻게 된다? 회사 입장에서는 지급했다 하더라도 그 금액을 받은 사람을 이제 밝혀내기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상호대사 불가능하다. 그러면 과세관청에서 과세권 행사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이제 이 불분명 상이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미제출하고 동일하게 봐서 1%를 적용하겠다, 그런 얘기죠. 한번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나 다음에 보세요.
지급 후에 지급받은 자의 소재가 불명된 것이 확인된 금액은 불분명한 금액을 포함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이게 왜 그러냐면 자, 처음에 지급할 때에는 소득자의 주소나 성명, 납세번호 등이 제대로 적혔어요. 그런데 과세관청에서 그 다음 연도 2월 달에 이제 처음에 이제 그 회사에서 지급을 할 때에는 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지급명세서는 다음 연도 2월 달에 이제 제출하니까 그 전에 먼저 이제 그 소득을 받는 자의 정보를 수집했겠죠. 수집했을 때 그때 회사가 받은 정보로는 주소나 성명이나 납세번호 등이 문제없이 잘 돼 있었어요. 그랬는데 지급명세서를 제출하고 나서 과세관청이 그거 가지고 과세권 행사하려고 보니까 얘가 행방불명이야.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정보가 제대로 입력됐다고 하더라도 행방불명이면 과세권 행사하기 힘들겠죠. 그럼 어떻게 됐어요? 이 경우에는 일단 소득을 지급한 원천인수 의무자한테는 귀착소득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왜? 이 소득을 지급할 때는 해당 정보는 제대로 수집한 게 맞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서 이제 과세관청한테 이제 모은 정보를 정산을 해가지고 제출할 때 그 사이에 만약에 행방불명된 거는 이거는 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인 소무자의 귀책소가 없기 때문에 이때는 어떻게 한다? 가산세 적용 대상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자, 그 다음에 이제 신고 불성실인데, 만약에 지급명세서를 제대로 신고하지 않거나, 또는 원천인수 이행사항을 신고해서 원천인수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은, 당연히, 이제 그, 세금도, 소득세도 줄어들 겁니다. 그러면은, 일단은 그, 신고 불성실 가산세는 뭐냐면, 어쨌거나 산출세액을 산정을 했는데, 이렇게 저렇게 해서, 만약에 세금을 신고하지 않았거나, 또는 세액을 과소신고했거나, 그런 경우에는 이제 여기 10%, 20%, 40%의 세율을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먼저 신고하지 않은 경우, 신고를 해야 되는데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20%, 그 다음에 만약에 사기 부정한 행위의 경우는 40%입니다. 그 다음에 신고했는데 과소신고한 경우에는 10%를 원칙으로 하되, 만약에 사기 부정한 행위의 경우에는 40%예요. 그 다음에 이제 사기 부정한 행위가 뭐냐면, 얘 같은 경우에는 납세자가 세무공무원이 과세하지 못하도록 과세 관련 자료를 네 가지 중요합니다. 은닉, 소각, 조작, 파기한 행위를 말해요. 그래서 이 네 가지 행위를 하게 되면 과세 관련 자료를 세무공무원이 입수했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됐어요? 과세가 불가능하겠지. 이거 뭐냐면 세금을 안 낼 목적으로 쉽게 말하면 문서를 조작하거나 문서를 은닉하거나 파기한 행위이기 때문에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처벌을 무겁게 합니다. 가산세를 무겁게 매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기 부정한 행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크게 세 가지 불이익인데, 첫 번째 뭐냐면 말씀드린 대로 40%의 가산세 문다. 이게 중과산세. 그래서 만약에 이제 물고, 두 번째가 이제 장기 제척 기간이에요. 일반적으로 과세관청에서 이제 과세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과세권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이 5년을 줍니다. 국가에서. 국세청이 무조건 행사를 갖다 죽을 때까지 과세권 행사하는 게 아니라, 만약에 과세권이 있으면 이거는 5년 안에 행사하지 못하면은 이건 행사하지 못해요. 이거를 제척기간이라고 하는데, 사기 부정한 행위가 발생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자료 자체가 왜곡이 됐기 때문에 과세권 행사할 때 힘들겠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훨씬 더 길게 과세권을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과세권 행사 기간 주겠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게 바로 장기 제척기간. 세 번째가 조세범 처벌법입니다. 만약에 은닉, 소각, 조작, 파기한 행위인데 이게 만약에 적극적이다.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은 벌을 받을 걸 알면서도 이걸 갖다가 만약에 은닉했다. 이러면은 이때는 가산세도 무겁게 물리고, 그 다음에 제척기간도 이제 길게 줄고, 플러스 어떻게 한다? 다시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서 매매를 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불이익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가산세 감면이 있습니다. 가산세를 매기긴 하되, 만약에 과세관청이 가산세를 매기기 전에 납세 의무자가 먼저 잘못을 크게 뉘우치고 자진신고했다. 그러면은 그만큼 과세권의 행정력이 낭비가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만큼 깎아주게 돼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먼저 첫 번째, 연말 정산 후에 종합소득을 확정신고하는 경우에는 이때는 이제 밑에 보세요. 종합소득 확정신고를 통해서 납부 불성실 가산세 및 과소신고 가산세 부담 없이 과다공제, 신고 내역 정정 가능하다. 얘가 무슨 말이냐면, 자, 연말 정산은 보통 2월 달에 하죠. 그래서 3월 10일까지 신고합니다. 그런데 원래 개인에 대한 소득세는요, 다음 연도 5월달 종합소득 확정신고 기한까지 제대로 신고해야 돼요. 다만 왜 연말정산,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미리 땡겨서 산출세가 확정하느냐? 왜 그러냐면 연말정산 인원이 너무 많아서 그래요. 우리나라 연말정산 인원이 거의 2천만 명 가까이 됩니다. 근데 이걸 갖다가 만약에
5월 달에 한꺼번에 물면은 너무 업무가 과부하된단 말이지. 그래서 이제 그 공제가 비교적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근로소득 같은 경우 미리 띄어서 2월 달에 승부를 보겠다 그런 얘기죠. 반대로 말하면 연말 정산을 할 때 과다 공제받아서 세금을 과소 신고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5월 달에 종소득 신고할 때 수정 신고하면 어떻게 돼요? 가산세 부담 없이 본세만 내면은 정정이 가능하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기한후 신고인데 원래는 기한후 신고는 뭐냐면 원래 신고해야 되는 신고 납부 기한이 있죠? 그걸 지나서 신고하면은 그때는 아까 보셨지만 가산세가 이제 가산세가 20%입니다. 기한후 신고가 뭐냐면 기한 내에 무신고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무신고한 다음에 뒤늦게 신고한 거기 때문에 일단 가산세가 20% 물긴 하는데 뭐 신고기한 지나고 나서 만약에 6개월 이내에 신고하면은 원래 납부할 가산세 50%를 감면합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1년 이내에 신고하게 되면은 기한후 신고하면 30% 감면해주고 그 다음에 2년 이내에 기한후 신고하면은 이때는 20% 감면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과수 신고하는 경우는 이거 뭐냐면 신고 기한에 신고는 했는데 원래 납부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한 거예요. 이때도 이제 빨리 그 수정 신고하면은 감면해주긴 하는데 옆에 중요합니다. 이게 자기가 잘못을 진짜 뉘우치고 신고하는 게 아니라 걸릴 것 같아. 걸린 게 확실해. 그래서 걸렸으니까 어차피 세금 많이 두드겨 맞겠지? 그러면은 가산세라도 줄이자. 그래서 경정할 것을 이게 뭐냐면 과세관청이 과소신고를 인지하고 이제 추가로 이제 추징하는 거죠. 그래서 경정한 것을 미리 알고 실제로 추징하기 전에 미리 제출해서 가산세 감면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이거는 잘못을 미리 이제 잘못을 뉘우친 게 아니기 때문에 적용하지 않는다. 만약에 잘못을 100% 뉘우치고 나서 이렇게 적용하면은 이제 신고하면 어떻게 되느냐? 신고 기한 내에 과소 신고했으면은 이걸 갖다가 1개월 이내에 수정 신고하면은 이때는 90% 감면해줘요. 그러니까 잘못 신고했으면은 가급적 빨리 수정 신고하는 게 세금을 줄이는 지름길입니다. 그 다음에 3개월 이내에 신고했으면은 이때는 75% 감면해주고 6개월 이내에 신고했으면은 50%, 그 다음에 1년 이내에 이제 수정 신고했으면은 30%, 심지어 1년 6개월 이내에 신고했으면은 이때는 20%, 그 다음에 2년 이내에 신고했으면은 10%를 감면해 줍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기 이제 기한 후 신고 기한까지 신고하지 않고 뒤늦게 신고하는 경우 감면하는 거 빨간색. 그 다음에 제대로 신고 기한에 신고했는데 그때 과소 신고했을 때 감면하는 경우 파란색. 이거 여러분들이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가산세를 받고 이제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